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잠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인생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자 많은 이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은 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생을 온전히 살아낸 이들에게 말년은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시험받는 시간, 가장 긴 시간 나를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포기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도, 더 많은 곳을 여행하지 못한 것도 아닌 한 번도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진정 나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몸이 아프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이 바쁘게 흩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올해 90을 맞은 권난이 들수, 감염, 이 인생에서 드러낸 7가지 가르침. 이 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지금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7가지 조언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평온한 말년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체 기업, 인생 후반을 위한 7가지 마음의 문 열기. 건강해질 거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병과 친구가 되는 것. 민폐 끼치지 않고 살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아라 도움받는 연습. 자식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아라. 기억력 저하를 두려워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받아들여라. 언젠가는 이 일하는 말은 버려라. 오늘 하루에 전부를 걸어라. 죽을 때까지 모으려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따뜻하게 써라. 죽음을 준비하라.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7가지는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조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젠 나아질 거라 라는 생각을 놓아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 제1과 건강해질 거야 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병과 친구가 되는 법.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정이 아니라 정이 나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아닙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때입니다. 순간이 말을 듣지 않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워질까?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육신의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치매라도 걸리면 모두에게 진이 지겠지? 만약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사는 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에 빠지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향기로운 차 한 잔, 마당의 새소리조차 마음에 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래된 도자기와도 같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생기고 흠집이 늘어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프다고 원망하는 대신, 병을 미워하는 대신, 병을 함께 사는 친구로 받아들이는 법을,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더 깊어지고, 병을 인정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그렇게 상과 병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병에 먹히지 않고 병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병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젠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날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도움을 받는 연습을 해야 한다. 죽음을 연습하라. 두려움을 마주하는 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죽음과 친해질 뿐이다.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90세까지 살아온 노인은 이제 죽음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 노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언제나 무섭습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두려움을 덜어내는 연습을 할 뿐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가장 먼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그러고 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기왕 오늘도 눈을 떴으니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마무리하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면 죽음은 어느새 내 의식 속에서 물러나고 삶의 일상들이 조용히 자리를 채웁니다. 오래전 외갓집에 가면 개총가루에 자리 펴고 아침 저녁으로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예식 연습이었습니다. 죽음은 극복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공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마음의 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것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억울함, 미련, 후회,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들에게조차 고통을 안겨줍니다. 죽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손님입니다. 잘 죽는 것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나면 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음을 연습합니다. 내가 떠난 뒤 자식과 손주들이 내 이야기를 하며 웃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죽음이 낯설지 않아졌을 때 비로소 삶의 어느 한순간을 후회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있나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즉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3과 후회에 머물지 마라. 내 인생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다.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사라지지 않는다.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그때 그 길을 택했더라면, 좀 더 과감하게 살았더라면, 하지만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과연 잘못된 길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당신만의 예술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산이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요한 대적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튀면 안 될 것 같아서 남들처럼 살았어. 그래서 후회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겪었고 6.25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길러낸 것 자체가 위대한 여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은 탄생하실 때 룸비니 동산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천천천하 이와 독존.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나와 같은 존재는 단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이 아무리 후회로 엉룩졌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일무이한 인생. 작품처럼 아름다운 불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절을 멈추고 지나가지 못한 길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며 그 자체로 값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기대하는 삶. 과연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기대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되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생존의 시대를 지나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켜냈다면 이미 그 인생은 위대한 승리다. 우리가 살아난 시절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던 시대였습니다.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가족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일을 해야만 했던 시절. 자신을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 이제 당신은 그 몸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길을 걸어온 자신에게 정말 잘 견뎠다고 말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야 마땅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어떤 선택을 했든, 그 길은 오직 당신만이 걸어온 궤적이며, 그 궤적을 만든 사람도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에 대한 미련은 자부심으로 승화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한 사람은 두 개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삶,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절반을 차지했던 또 하나의 존재, 바로 결표 이 일에 대해 생각해볼 차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야 했던 걸까? 혹시 나는 인생의 절반을 일에 쏟아붓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건 아닐까? 다음 장에서는 일과 삶 사이에서 후회와 의미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옥과 죽도록 일만 하지 마라 그래도 일한 당신은 멋졌다.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면 이제는 그 일을 통해 얻은 보람을 다시 들여다보라. 40년 가까이 지나 이제 80을 넘긴 내 친구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죽어라 일할 필요는 없었는데 돌아보니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아내와도 멀어졌더군. 우리 세대라면 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성장했고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일해야 했습니다. 과로사가 사망 원인의 산 위에 오르던 시절. 쉬면 불안하고 늦으면 도태되는 줄 알았던 경쟁의 시대. 그래서인지 지금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젊어서 너무 일만 하며 살았다. 다른 것들을 놓쳐버렸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일 속에서 느낀 보람, 하루를 마칠 때의 성취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자부심,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토록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자책을 거두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칭찬을 건넬 때입니다. 이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냈던 그 삶은 분명 가치 있었다. 인간의 행복 중 하나는 일에서 오는 의미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한껏 누렸던 당신은 사실 누구보다도 행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성취입니다. 물론 이제는 직장에서 물러나 사회적 역할은 줄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은 결코 퇴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자기만의 속도와 취향으로 일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정진지 휩쓸려 일을 잃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자신만의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글쓰기든 손주를 돌보는 일이든 손재주를 살리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쓸모있고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취미는 나이의 특권이다. 이제는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도 좋을 때.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라는 말은 가장 슬픈 자기 검열이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어릴 적엔 성적 경쟁, 자라면서는 입시 경쟁, 그리고 사회에 나와선 취업 경쟁, 직장에 들어가선 진급 경쟁에 내몰렸다. 경쟁이란 단어는 평생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 탓일까?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에도 우리는 취미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또다시 다그친다. 그러나 묻고 싶다.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있는가? 직업 하나로도 이미 충분히 잘해낸 인생 아니던가? 이제는 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좋아할 자유가 당신에게 주어져야 할 시간이다. 나도 쉴 소질은 없다. 하지만 나는 20년 가까이 시집을 곁에 두고 살아왔다. 시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좋았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조용한 즐거움. 취미란 그런 것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하기 위해 하는 일. 최근 나는 2가지 취미를 새로 시작했다. 첫째는 과학 서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다. 투나들이 천문학자로 활동하면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독립서점을 열었다. 나는 오래 살던 집을 이 서점에 메어주었고 제주로 이름을 올렸다. 그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다. 과학 강의, 별 이야기, 우주 이야기. 강연을 들을 때마다 우주의 광활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숨이 막힐 만큼 감탄하게 된다. 지금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건가?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어차피 나이 들면 쓸모없는 일이란 것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둘째는 목표 수집 동목의 활동이다. 오랫동안 내 방을 드나들던 목표들. 어느 날 그것들을 정리하려고 들춰보니 쌓인 양이 꽤 되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목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동호회를 발견했고 나는 그곳에 가입해 퀴즈를 내고 맞춘 사람에게 네팔 목표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어찌 된 일인가? 몇 달 뒤 나는 그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원이 되어 있었고 2년간의 활동 끝에 네팔 목표를 주제로 한식 3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2018년 방콕 CD오표 전시회에서 문원 부문 입선까지 했다. 그저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일이 출판과 상으로까지 이어지니 정말 칭찬받은 고래처럼 기분 좋은 날들이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직업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진다. 그때 많은 이들은 말한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직업을 잃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여전히 일수하며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퇴직 이후의 삶은 조금 느슨하면서도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취미를 가지면 더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든이 넘어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잡고 그 안에 행복의 불씨를 심어보라.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만큼만.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걸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마지막 마음. 죽음을 마주하며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일까?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삶의 끝을 증기하며 삶을 더 사랑하는 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나이됨을 품격 있게 표현하라. 1. 아버지를 몰랐던 아들의 후회.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더 많이 이야기 나눴더라면 나는 지금도 가끔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알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아버지가 어떤 젊은 시절을 살았고 어떤 꿈을 꾸었으며 어떤 좌절과 깨달음을 품고 세월을 살아내셨는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내면을 나는 너무 몰랐다. 당시 나는 어렸다. 아버지란 존재를 그저 그런 어른으로만 바라보았다. 이미 틀지어진 소신인 그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가 지금 돌아보면 참 어리석고 안타깝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빙산의 이자처럼 겉모습만 바라보다가 이별하고서야 깊이를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일부분도 미워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그들조차 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연민이 생긴다. 부모의 삶 속에는 내 삶을 이해할 단서와 힌트가 숨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눈 밝은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부모를 다 안다고 단정 짓지 말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된 한 어리석은 아들이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이다. 이 몸의 아픔, 세련되게 투자나라 노년의 품격에 대하여 나는 정신과 의사로 오랜 세월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들은 대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고 그 이유는 단지 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만나면 하소연을 수반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세상도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나는 의사로서 그 말을 경청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다짐했다.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함부로 징징대거나 투명하지 말자. 지금은 나도 명실상부한 노인이다. 이제야 그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예전엔 공감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미안한 감정도 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분명하다. 직접 나이가 들어봐야 노화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젊은이들은 아직 늙어보지 않았다. 그러니 별표 이 나이 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별표고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인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노화를 받아들이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살아내려는 태도 아닐까?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 말은 자칫 고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다. 젊음도 알고 늙음도 알기에 더 깊이 있기 말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아프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우울하게만 표현하는 대신 좀 더 세련되고 품위 있게 나이 듦을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 품격 있는 노년 아니다. 마지막 조언,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줄어든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탄력도 떨어지며 마음의 우울도 쉽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열등감이 들어온다. 내가 뭐가 되겠어? 이젠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나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삶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 삶의 가치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고귀하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지혜로운 등불이 듭니다. 그러니 억울해 말고 조용히 웃으며 이제야말로 진짜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 노년은 한문이 아니라 마지막 햇살이 가장 눈부신 시간. 이 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며 흐릅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는 나무가 꽃을 준비하고 침묵 속에서도 봄을 향한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노년은 이생이라는 사계절 중 마지막 장이지만 그만큼 가장 깊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눈부신 계절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리고 당신을 기억할 이들에게도 아름다운 시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삶의 기술, 정견, 있는 그대로 보기. 세월 앞에 담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지시하는 자만이 참다운 삶의 주인이 된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 여력도 줄어들고 사회적 영향력도 점점 작아진다. 특히 우리 사회는 명함 중심 사회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직함 이런 공식적인 타이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가치를 쉽게 나눠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일까? 은퇴한 후 어떤 이들은 새로운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한때 달았던 직책을 줄줄이 써넣는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한때 나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찬란함을 기대어 지금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는 계속해서 잦아질 수밖에 없다. 나이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로는 쉬워도 가슴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고하게 된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훈수를 두고
지나간 영광을 붙잡으며 실감을 향해 과격한 나를 쏟아낸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외모를 되찾겠다며 성형에 집착하고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매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결국 한물간 노인이 된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듯 우리 역시 언젠가는 무대기로 퇴장해야 할 존재다. 그런데도 과거의 자신에게 집착해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불안하게 몸부림친다면 그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림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런 분투에 감동하거나 연민을 품고 위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삶의 기술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견, 있는 그대로 보기.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나이든 내 모습도, 시대로 가는 내 역할도, 줄어든 영향력도, 흘러가는 시간도, 바로 그대 평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술. 정견이란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작아진 지금의 나에게도 존엄을 허락하는 태도다. 그 정견에 힘이 있으면 과거의 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삶이 되기 때문이다. 끝내주며 당신의 말년은 당신의 철학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인생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병을 두려워 말고 친구처럼 은퇴하라.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지나온 삶을 후회 말고 예술처럼 받아들여라. 일에 몰두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인정하라.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를 치유한다. 아픔과 나이 듦을 품격 있게 표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견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길러라.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성취가 아니라 성찰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젊은 날의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계절을 지나온 가장 깊은 신명입니다. 부디 노년을 회피하지 말고 철학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말년은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정점이 될 것입니다. 종장 나다움을 되찾는 마지막 기회.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체력이 줄었고 사회적 관계망도 좁아졌다. 경제적인 능력도 예전만 못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실을 단단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화가 나면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슬플 때는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저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무엇이 잘못되어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 나름대로 멋있었고 현재의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생각에 도달한 사람만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가족, 직장, 사회의 기대에 도움가기 위해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깊이 후회하는 건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 이근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만의 삶의 습관이 생겼다.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전한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져라.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이 아니어도 좋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도 괜찮다. 나는 지금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책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이 삶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되고 밥벌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이런 나에게 당신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된다. 좋아요, 댓글을 남기지 않아도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용기를 얻는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책을 곁에 두고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박수를 보내시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자기가운 날들을 하나씩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크레딧에 어울리는 문구 제안.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권리입니다. 함께 걸어온 이 길,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여정이 되기를.